1. 외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 설문지 제작. 자, 이번 시간에는 외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 설문지 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빨리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글과 네이버에 있는 디지털 설문지 도구를 활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빨리 수집하는 그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렇다면 관리가 어떨까요? 분류가 가능한 데이터와 분류가 어려운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류가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의 필터링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질문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질문을 다시 분류하는 방법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어떤 질문들이 필요한지,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서 본 과정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 개념은 설문지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설문지, 그리고 제작된 설문지가 밖으로 나가는 형태의 보여지는 설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갔던 설문지에 대한 답변 이후에 그 응답이 쌓이는 설문지, 그래서 제작하는 설문지, 보여지는 설문지, 그리고 응답하는 설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본 과정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구글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점 9개를 누르신 다음에 드라이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하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문서,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아래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게 있죠. 자, 더보기에서 구글 설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 설문지를 선택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지는 설문지가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설문지를 제작을 했는데 왼쪽에 이 제목 없는 설문지와 가운데 제목 없는 설문지는 바로 이 설문지의 제목이 됩니다. 좌측에 이 제목 없는 설문지를 선택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채널 활용. 자, 그리고 탭키를 선택하시면요, 이 제목과 이 제목이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르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왼쪽 위에 있는 제목은 이 설문지를 만든 사람만 볼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제목은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설문지 설명란입니다. 그래서 본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인색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색상을 좀 바꾸고 싶으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팔레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테마 맞춤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를 선택해서 테마 색상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 선택을 선택하시면은 또 원하는 이미지로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건반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테마 옵션이 변경이 되면서 배경 색상과 테마 색상도 동시에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색상만 조금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색상을 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눌러서 테마 옵션을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목 없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목 없는 질문을 선택하면은 이제 이 디지털 설문지에 들어가는 질문 사항들, 문항들을 이제 직접 만들 수 있게 돼 있죠. 자, 제목 없는 질문을 선택하고 여기에 간단한 질문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조금 더 길게 쓰셔야겠지만 저는 그냥 성함은 하고 썼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객관식 질문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다른 질문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과 장문형은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객관식과 체크박스 드롭다운은 이제 객관식인데, 객관식 질문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드롭다운은 객관식 질문과 같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는 이 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파일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목인데, 예를 들면은 파일 업로드를 이 문항에 집어넣으시면은 이 설문지를 답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구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설문지를 작성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는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아래쪽에 직선 단계는 이제 뭐 가장 좋으면 뭐 몇 점, 안 좋으면 몇 점, 이런 형태로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가 있는데, 객관식 질문을 가로 세로로 만들 때, 체크박스 그리드는 체크박스 질문을 가로 세로로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날씨와 시간은 뭐 상담 날짜 혹은 뭐 전화 통화가 가능한 날짜, 가능한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성함은,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봤죠. 이거는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거는 이 문항을 다시 복사해서 쓰실 때 사용하는 탭이고, 이제 삭제고요. 필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은 이 문항 자체를 이제 답변하지 않으면 설문지 제출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항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 볼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자, 이 플러스 버튼은 질문 추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연락처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처 또한 단답형으로 하면 되겠죠. 꼭 받고 싶으시면은 필수를 켜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연락처를 예를 들면 그 휴대폰 번호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점 3개를 누르시고 설명을 그 밑에다가 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시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직업을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직업을 물어보실 때 가능하면은 객관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주관식으로 하시면 같은 동종업계 같은 직업이라도 약간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교사다 그러면 교사라고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선생님 아니면 뭐 중등교사, 고등교사, 이렇게 다양하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쌓여있던 응답된 자료들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객관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나중에 저장된 파일을 좀 관리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교사, 학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이렇게 쓰고, 혹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기타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를 켜주시면 되겠죠. 다시 질문 추가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관심 있는 SNS 플랫폼은 이렇게 쓰고,
자, 여기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렇게 4개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체크박스로 바꿔줍니다. 필수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3개 누르고 설명에다가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여러 개 선택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하나만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플랫폼은 모두 선택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추가를 다시 한번 하고요. 자, SNS 사용도는 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직선 단계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음. 5번은 자주 사용함. 그리고 필수. 자, 다시 질문 추가하고 이번에는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자, 이거는 장문형으로 놔두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를 키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설문지가 대략적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톱니바퀴 모양은 설정인데요. 설정을 누르시고 옆에 가운데 탭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자, 프레젠테이션을 누르고 여기다가 설문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쓰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 설문지에 접속해서 답변을 하신 분들이 제출을 하면 방금 입력한 이 인사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만들어진 설문지가 외부에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보시려면은 이쪽에 눈동자 모양의 아이콘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미리 보기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여기에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 연락처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쓰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는 뭐 자주 사용한다. 그냥 감사합니다. 쓰고 제출. 자, 그랬더니 방금 제가 입력했던 톱니바퀴에서 프레젠테이션에 입력했던 내용이 나오죠. 자, 이 탭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설문지에 뭔가 변화가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응답에 1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응답 들어가면 실제로 작성된 설문이 보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이 모양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를 누르시고 만들기를 선택하면은 탭이 하나 열리면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배웠던 이 설문지가 쌓이는 이 스프레드시트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문지가 쌓일 때 이게 언제 왔는지 매번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탭 중에 이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스프레드시트의 탭 중에 도구를 눌러서 알림 규칙을 선택하시고 사용자가 설문지를 제출한 경우를 체크하시고 이메일에서 수시로 그 다음에 저장을 선택하시면 설문지가 답변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지메일 계정으로 설문지가 작성이 됐다고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서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설문지를 확인했는데요. 설문지를 밖으로 내보내시려면은 지금 이 자체의 주소를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내기가 있죠. 자, 이 보내기를 선택하시면 3개의 탭이 나옵니다. 이메일로 보낼 것인지, 이 설문지에 보내는 URL을 복사해서 사용할지, 아니면 HTML 형태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붙일지, 그래서 이메일을 여기다 쓰셔도 되고, 이걸 눌러서 이걸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이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자체적으로 붙이실 수가 있는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주소가 너무 길면은 이걸 눌러서 단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만들어진 설문지를 이제 간단하게 외부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설문지를 제작하다 보면은 조금 분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SNS 형태로 제가 공유를 했는데, SNS를 전혀 사용해 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과 사용하지 않는 분들로 분류해서 질문을 좀 다르게 받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과 연락처, 직업 같은 경우는 공통 질문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업 아래쪽에 질문 하나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SNS를 사용하시나요? 자, 여기서 객관식, 예, 아니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 뒤에서부터 분류가 되겠죠. 그때는 여기 아래쪽에 섹션 추가가 있습니다. 자, 섹션 추가를 누르면은 이 공통 질문이 섹션 1이 됐고요. 아래쪽의 질문이 섹션이 3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심 있는 SNS 플랫폼과 SNS 사용도라는 질문은 사용을 하는 사람들,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사용자라고 섹션 이름을 적겠습니다. 실제로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용하는 사람들 마지막 질문 밑에 가서 다시 섹션 추가를 하겠습니다. 섹션 추가가 됐죠. 여기는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설문지에 접속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 성함을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하고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예냐 아니오냐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섹션을 이렇게 3등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눠지는 질문까지 오세요. 자, 여기서 나눠지죠. 여기서 필수 켜주시고 여기 점 3개를 누르시면은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섹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하시면 섹션 2로 가야겠죠. 아니요는 섹션 3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죠. 자, 그러면 일로 오신 분들은 SNS 사용도는까지 하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문지 제출로 바꿔주셔야 돼요. 3번으로 오신 분들은 이 아래 없기 때문에 바로 제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동일한 질문도 주고 또 각각의 질문을 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톱니바퀴에서 퀴즈라는 항목이 있죠. 자, 여기서 퀴즈로 만들기를 키시면 이 문항들을 퀴즈로 바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만들고 보기를 만드는데 기본 설문지와 좀 다른 부분은 그 보기에 정답을 표시하고 문항 하나하나마다 점수를 만들어서 점수를 기록할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가능하면 객관식으로 만들어서 문항을 받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지 스프레드시트로 쌓였을 때 그거를 약간 필터라든가 엑셀에 있는 순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 설문지 제작을 해봤는데요. 자, 디지털 설문지를 통해서 사실 만들어진 문항이라든가 설문지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수집된 그 응답, 이 스프레드시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파일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